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동산 경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월 6일인데요. 그 휴가철이죠, 여러분. 휴가철인데 휴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또 휴가 갔다 오신 분도 이제 출근하실 텐데, 뭐 휴가 갔다 오셨으면 스트레스 많이 풀고 오셨으니까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가신 분들은 또 열심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간경제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8월 6일 중앙 티몬 사태가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 펀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뭔지 뒤숭생숭한 어떤 사건들이 자꾸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하인리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 한국 중소기업 이게 5월 달에 나온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자료 갖고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중소기업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소매 판매도 그렇게 쭉쭉 늘어나 증가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조금 진퇴양난이신데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중소기업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 이 부분이 최근에 말일날 7월 말이죠. 또 연착륙 회의 또 했습니다. 회의를 매번 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이 시청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똑바로. 그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주 신용만 하고 팀원 사태 보면 알죠. 하는 척만 하지 사고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은 이제 서울 고점 대비 하락거래가 많다. 실제로 많은데 이 뉴스는 보도에 안 나오죠, 여러분. 언론에서. 이런 부분 같이 조명하면서 물론 요새 신고가도 나옵니다. 선호하는 단지 이런 데들은 신고가도 꽤 나오는데 거래가 예전 같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중저가 거래가 꽤 많습니다. 그 공포 마케팅에 못 이기시고 또 머리 아프시잖아요. 전세 이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이제 좀 사시는 분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3040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위메프 티몬 사태인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커머스 기업의 탐욕과 당국의 감독 부실로 빚어진 일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차례대로 인수하면서 이 그룹 사장이 안경 끼고 청문회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제가 볼 땐 정신적으로 물론 뭐 기업 구조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 그 사람 말은 맞지만 지 돈 갖고 해야죠. 자기 돈 아니거든요. 우리 판매하신 셀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장난질한 거죠. 쉽게 말하면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그러면 돈 정산해주면 되지 돈은 없다지 않습니까? 웃기는 놈이죠. 제가 볼 때 놈입니다. 놈. 그냥 대표도 아니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네이버는 제가 알기로 3일마다 결제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도 네이버가 이런 업자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자영업자분, 우리 구독자분이 혹시 피해자가 안 계시길 바라지만 계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이 정부가 애를 쓰니까 과연 좀 지켜보시고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부가 2천억 해가지고 뭐 결론 5,600억 긴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2차 보전 계정으로 지원해 준답니다. 저금리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팔아서 판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단 회사 운영하라고 빚지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그 선정산 업체한테는 대출을 받았잖아요. 제일은행이가 뭐 좀 말 많죠. 거기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대출 받은 금액도 나중에 갚아야 돼요. 이거 정산을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봐야 돼요. 이게 마치 전세 사기의 이커머스 판이에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그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느슨하게 조이니까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그 돈을 주게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피해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함부로 남의 돈 갖고 이렇게 장난질 못 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국의 책임에서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세 사기하고 유형이 좀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요번에 좀 정부 당국을 이제 조금 뭐랄까요? 강력한 분노를 지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해외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똑바로 금융기관을 갖다 지도 감독했으면 이 해외 부동산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믿고서 은행 담당 직원 믿고서 했는데
은행 담당 직원들이 하는 짓이 회사가 시켜서 했다고 대답합니다. 물론 간혹가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은행이 책임을 져야죠. 은행 직원이 거짓말했으니까. 이 부분도 그러면 누가 감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맞습니다. 은행이 감독을 해야죠. 금융감독원이 제재를 하고 번 돈 많잖아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그럼 그 번 돈을 갖다가 사회환원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피해본 분들한테는 당연히 피해를 조각하게 해야지. 거짓말로 계약서 쓰게 해가지고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금융당국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전세 사기도 그래서 빚어진 거잖아요. 전세 보증보험을 갖다가 시세보다 더 해주니까 사고 터지잖아요. 사기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55.8조, 이거 연말까지 14조 정도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2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답변이 뭔가 볼까요? 금융당국이 만기 분산돼서 ELS와 홍콩 ELS 사태로 또 피해본 분들 많잖아요. 주가 연계증권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감독 소홀하고 뒤에서 뭐 접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금융당국이라면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정부 내내 그래왔습니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똑바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제가 그림을 올렸는데 이게 왜 올렸냐면요, 이런 일을 이미 예전에 이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성서일에 성경책보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요새 이제 한글판으로 번역해서 나온 게 있는데 좀 읽어보시는데 여러 가지 종류 책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본에 가깝게 한 것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막 보시면 안 되고 좀 자기 맛대로 막 써놓은 것들이 많은데 원본에 가까운 책이,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몇 개 한두 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사법행정이 원칙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같죠, 지금? 국민이 재산 소유와 생산 등 영업행위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나라. 지금 팀원 사태로 우리 자영업자분들하고 판매분들이 힘들어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부동산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가계부채가 되니까 쓸 돈이 모자라니까 자영업자들 매출 주는 데다가 대기업 할인점도 갖다 퍽퍽 내주니까 당연히 우리 골목 상권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위협받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되는 데만 되잖아요. 그죠?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 지금 뭐 계약 다 썼는데, 전세보증보험 믿고 전세 계약 썼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요. 왜? 나라가 책임을 못 져주니까. 계약의 법적 효력이 신뢰받지 못하는 나라. 정말 딱딱 이미 예전에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채무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데 국가의 권위가 합당하게 활용하다고 믿기지 않는 나라. 국가가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빚져가지고 갚을, 뭐 태영 사태도 비슷하잖아요. 사제 출연하라 그러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이런 부분이 지금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탐관 오리들이 들끓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걸 아담 스미스가 미리 옛날에 이미 알았어요. 이미 기득권과 기업을 하는 이들이 국민을 볼모로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여러 페이지 중에 이 한 페이지가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나라에서는 상업과 제조업은 번성할 수 없다. 오랫동안 번성할 수 없다.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망합니다. 똑바로 지원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상업과 제조업은 사법과 행정에 신뢰가 없는 나라, 확실한 신뢰가 없는 나라는 거기에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 국부론 262페이지에 딱 써놨습니다. 너무 정확하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전의 얘기를.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이 하는 말이 뭔가요, 여러분? 딱 하나 그거죠. 보이지 않는 손. 그냥 놔둬라. 뭘 놔둡니까? 나쁜 짓을 막 끝없이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단계에 저는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 그 쪽발이들처럼 그 나쁜 짓 하는 그 기득권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그 창의력을 없애고 이런 것들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양식 있는 언론 기자님들도 이제 더 이상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자, 제가 조금 이제 뭐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한국의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 현황 및 시사점 BOK에서 5월 달에 발표했는데요.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부채 레버리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오버됐습니다. 122.3%. 기업 부채 레버리지가 IMF 때 볼까요? 113%입니다, 여러분. IMF 때보다도 더 힘듭니다. 중소기업의 55%가 한계 기업 이자를 못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이런 부분이 점점 우리의 내수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이게 지금 부동산에 골병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자꾸 돌려서 보고서만 자꾸 내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좀 파월처럼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뻔히 알면서. 그나마 이번에 금리 동결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짚어줘서 그나마 뭐 양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금융권 차입 증가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국가별 GDP 대비 부동산 대출 비율입니다. 부동산 산업에. 대한민국은 뭐 아시는 것 같이 PF 문제도 있지만 이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좀 많잖아요. 좀 문제가 터졌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상업용 할 거 없이 주택담보대출도 많잖아요. 주거용도. 이게 중요한 건 전 업권을 통트니까 비교를 해봤는데 2배요, 2배.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부동산 상품에 지금 대출들이 엄청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블이 대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M2에 대비하면 똑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계산해 보면 이미 20-30% 업이 버블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현황이 이렇다는 걸 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3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회의를 또 열었어요. 7월 31일 날 1년대 요점은 그거죠. 뭐 이렇게 벌써 2년째예요. 근데 뭐 나아지는 기미가 좀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6월 달에 뭐 PF 상세 계획서 한다 그러고 등급을 갖다 셋에서 넷으로 늘리고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구조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 금리 인하하기 대충 시간 때면서 기다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명료하거나 투명하지가 않아요. MB 때처럼. MB 때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분양가 인하하면은 LTV 80%로 해가지고 서민들이 이자를 좀 저렴하게 해서 국민도 살고 분양가를 낮춰서 이득은 못 취하지만 망하지는 않고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분양되게. 지금 뭐 완전히 방치해놨습니다. 그냥. 분양가 뭐 자율화한 지 오래됐고 규제적 몇 개 없잖아요. 이제. 다 자율화하니까 지금 펑펑 뛰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건축 자재비 실제로 철강 같은 거 지금 많이 내렸거든요. 전혀 뭐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뉴스도 잘 안 나와요. 언론사들이 도대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부분인데요. 금융권별로 연체율을 갖다가 이 연체 대책 회의하면서 정리한 걸 다시 이제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쭉 보시면 그 은행은 금융권은 괜찮아요. 0.51밖에 안 돼요. 연체율이. 거의 완벽하죠. 완벽한데 증권보험저축은행 이 금융권에 가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막 17%, 20%, 11% 이렇게 좀 높습니다.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PF 대출 증권사 전체 평균은 17%고요. 브릿지론은 설명해서 아시죠? 브릿지론 땅값 미리 대출 받는 겁니다. 땅값. 그리고 나중에 본 PF 하면 땅값 대출을 대환 대출하는 거 이런 건데 20.26%예요. 이러면 사실 손실입니다. 나머지 대출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 손실이 나면은 한 현장에서 수익이 뭐 6%라는데 20%면은 원금 계산해 보면 나면은 6% 현장 10개 있어야 서로 비슷해질까? 그래서 증권사는 지금 약간 좀 제가 볼 때 위험합니다. 위험한 증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 다 11%, 10%, 12%. 브릿지론이 다들 안 좋죠? 브릿지론이 뭐 이 부분이 좀 대출 자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2년째인데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무슨 답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어서 물론 요즘 최근에 재구조화 해가지고 경공매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쉽게 낙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금융기관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죠? 손실 확정으로. 올해 안에 그 일이 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일 볼 때. 자, 그리고 서울 전역 시장인데요. 서울 전역 여전히 고점 대비 낮은데 많아. 이건 제가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오늘 날짜로 제가 뽑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거래된 것들이 하락된 거래를 쭉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여러분. 용산구 서빙고동 지방과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저번 주도 둘 다 하락이었습니다. 자, 서빙고 신동 아파트 21%, 워커힐 아파트 22%, 대치쌍용 대치동도 28%, 서초구 삼풍 아파트 15%. 이런 데는 많이 회복돼서 한 거고요. 성동구 금호동 이거는 좀 직거래 같기도 한데 51% 하락이에요. 이건 직거래 같은데.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34%, 기름 뉴타운 38%. 기름 뉴타운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 동네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타워 팰리스는 요즘 몇 개가 좀 치고 가면서 신고가 치고 가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12%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 볼까요? 서초구 진흥 아파트 615세대인데요. 18% 하락, 20% 하락, 파크리오, 올림픽 선수 기자촌 15% 하락, 고점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고점 송파구 엘슨과 리센츠는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가짜 거래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갱들은 그런 거 사겠죠. 아니고서 왜 이렇게 하락된 거래를 찾아서 사면 되는데 그렇죠? 예, 고독 아르테온 여기 상황도 여기도 24%. 조정 많이 지금 많이 회복돼서 24%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최고가 대비 4.85 3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 벽산 아파트 28% 이거 오늘 뽑은 겁니다. 제가 오늘. 성동 금호동 27% 16% 이런데 파크리오 16% 30% 그러니까 똑같은 파크리오인데 아까는 뭐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여기는 16%. 그러니까 열심히 발품 파는 거에 따라 좀 차이가 다르겠죠. 청량리 미주 아파트 요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30% 하락해 있습니다. 논현동 강남구 논현동인데 16% 하락 고점 대비죠. 이것도 그러면 결론은 매물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요새 매물 조금 줄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무조건 판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예상 드릴 때 휴가철이니까 뭐 깊이 얘기 안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 거래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언론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 아니 상승량이 계속되는데 왜 이렇게 하락된 게 거래가 될까요? 그죠? 다 20, 30% 하락된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이 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발품 많이 파시고 그리고 소득 대비 그 대출 원리금 상환 액수가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선에서는 뭐 사셔도 좋은데 발품을 많이 파시면 분명히 시세보다 현재 나온 호가보다 무조건 1억에서 3, 4억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그거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슨, 폴 사무엘슨이 경제학자인데 1970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식 다 알죠, 수학. 그런데 이분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나온 공식이 이겁니다. 욕망분의 소유. 이거 뭐 저번 주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멘탈 관리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욕망을 알맞게 적정하게 소유가 거기서 조금만 많으면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100%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뭐 누가 몇십억이다 몇십 그것도 제가 다음 주에 영상 올릴 텐데 대출 비율이 다 50% 60%예요. 속으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다행히 요번에는 실거주자들이 정책금리로 들어간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 중저가에 많이 매입 구매를 하셨어요. 서울인데도 12억 이하가 50% 이상이잖아요. 15억 이하는 7, 80%. 그러니까 1, 20%만 비싼 데 가서 막 매달리는데 보도는 언론 보도는 1, 20%에 대해서만 나와요. 정말 잘못됐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이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7월도 아마 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거래 금액이 평균이 예전보다 낮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남의 선호 지역들은 지방 외지인들이 붙으면서 조금 달라붙고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를 제가 내일이나 모레 보실 수 있게 꼭 하나 올리겠습니다. 갭 투자 비율이 예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이 실수요자들이 중저가를 많이 매입하면서 거래량이 붙어졌거든요. 예전처럼 뭐 주택 가격이 높은 것들 15억 이상의 비중이 많다라고 보도가 뜨는데, 그거 계산착오입니다. 지금 올려가지고 거래량 중에 비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휴가철이고 이제 뜨거운 여름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 중요한 거는 7월도 볼 텐데 8월은 7, 8 제가 생각한 예상보다 조금 거세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어떤 펌핑도 그렇고, 티몬 사태 터진 것처럼 부동산 그렇게 쭉 이어가기 힘든다고 저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좀 머리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은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내 집 마련에 나서도 좋으시지만, 웬만하면 무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실 거면 기다리시는 게 분명히 낫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또 정부가 그 3기 신도시 공공하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질이 나오는 거는 이제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주요 언론에서도 지금 비판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이 정부가 하는 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 작용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뭐 내용 따라서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내일 모레 제가 하나 갭 투자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거 꼭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